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요즘 국민의힘이 난리도 아닙니다. 콩가루 집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난리입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는 트러블 메이커, 문제의 대표로 낙인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문제의 대표로 낙인 찍혔는지에 대한 문제를 한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보수의 원로급들, 나이 든 사람들, 속칭 또 꼰대 보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반면, 젊은 층에서는 또 이준석 씨의 팬덤이 형성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윤석열 정부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를 맡았습니다. 그럼 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의힘이 이 지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콩가루 집안 같은 지금의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정리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문제를 제 나름대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버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은 지금 세 갈래로 찢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이 주장하는 당 개혁위원회 팀과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 어쩌고 저쩌고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또 원내대표인 권성동 파, 이렇게 권성동 파라고 그래야 될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 계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는 사실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대표가 충돌하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대표의 갈등까지 여기에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권성동 대표는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과 친구지간입니다. 반면에 장제원 의원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서로 친구 관계, 한 사람은 도움을 많이 준 관계, 또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의 보수 세력이 아닌 젊은 세력을 끌어들여서 대통령 선거에서 성공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에 막상 이겨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고 나니 이제 지금부터 각자의 욕심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국민들 눈에는 권력 다툼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사실이 권력 다툼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정리정돈할 것이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에 저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친구의 손을 들어줄 것이냐, 아니면 본인의 선거에서 사적으로 도움을 많이 줬던,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를 하는데 또 역할을 했던 장제원 의원, 또 교회의 세력을 또 끌어들이는데 도움이 줬을 것으로 생각되는 장제원 의원이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힘들게는 했지만 선거 캠프를 추스리는데 도움을 주고 젊은 세력들 또 호남 세력을 끌어들이는데 정책적으로 도움을 준 이준석이냐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어느 하나도 선택하기 힘들지만 이 세 사람을 같이 묶어서 가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떠한 판단이 필요하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판단 기준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팔아서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새로 정책을 생산해낸다든지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누가 개혁 의지가 강하냐? 권력 다툼만 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권력 다툼에는 윤석열 대통령 파리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그 힘, 권력을 눈에 업고 조직을 세력화하는 조직이냐, 아니면은 개혁이나 창조적인 정책으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보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정부냐 실패한 정부냐에 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언론이나 패널들 여기에서는 전부 이것을 세력 다툼으로 힘싸움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지 언론도 먹고 살고 패널들도 먹고 사니까 전부 이들은 싸움 붙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나를 팔아서 본인들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세력이 누구이냐, 아니면 국민의힘이 개혁을 하고 앞으로 새로운 길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됐습니까? 검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검찰이 권력에 놀아나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권력에 놀아나지 않는 그러한 검찰총장을 하겠다. 그런 검사가 되겠다. 이것을 결정한 것에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서 대통령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배짱, 검찰은 이런 길을 가야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개혁 원칙, 이거에 윤석열 대통령의 박수를 보낸 것입니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이나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도 어떤 것이 개혁적이고 어떤 것이 국민의힘을 개혁하는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의 이 콩가루 집안 국민의힘을 바라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 기준이 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적으로 친한 거 본인 대통령이 되는데 도움을 주는데 그 도움을 주고 나서 사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본인의 세력을 불리는 데 쓰느냐, 아니면 국민의힘의 개혁을 위해서 누가 진정성 있게 국민의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국민의힘의 미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국민의힘의 미래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 성공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지금 스페인을 나토 회의에 방문 중입니다만, 옵서버로 방문 중입니다만은 굉장히 외국에서도 머리가 아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공사를 잘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원칙에 의한 대통령이 될 것을 바라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